여러분, 이놈 기억하십니까? 108번 영상 속 카범이로 아주 괘씸한 태도를 보였던 놈이었죠. 이놈의 만행을 짧게 봅시다. 범행이 걸리자 본인 여친에게 전화해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건 본인이 촬영했다는 걸 이실직고하는 꼴밖에 안 됐다는 게 웃음벨입니다. 여기서 우린 어떤 놈을 샤라웃 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80번 영상 속 카범이로 무려 여자친구와 통화 중에 잠깐만이라고 한 다음 다른 여성의 속을 찍던 미친놈입니다. 그래놓고 잡히니까 억울하다며 여친에게 여기로 와달라 한 뒤 결국 증거 발견되고 지구대로 끌려간 놈인데, 많은 분들이 뭘 믿고 여친을 부른 거냐며 어이없어 하셨죠. 억울한 척했지만 결국 여친에게까지 본인의 짓거리를 싹 다 알게 한 세상 모질이입니다. 이놈의 영상은 온갖 언론 매체에서 기사화됐습니다. 기자들도 여친과 통화 중에 저런 짓거리를 한다고? 라면서 얼마나 어이없었을까 싶네요. 이놈은 만약 얼굴가였다면 일상생활 불가였을 겁니다. 암튼 오늘의 주인공도 여친에게 내가 뭘 찍었대라며 억울하다고 했고, 경찰이 출동하자 숨겨놓은 앱에 직장 업무들이 다 담겨있다며 보여주기가 좀 그렇다는 개소리를 시전합니다. 그럼 밖에서 속 찍고 다닌 게 외근이고 그걸 저장한 게 직장 업무 파일이라는 거네. 진짜 미친놈도 이런 미친놈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극비의 직장 업무 파일을 저 같은 미천한 놈에게는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이 멍청한 놈은 극비 파일을 경찰에게 싹 걸려버렸고 지구대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상이 올라오자 이놈이 어떻게 했었죠? 지 영상을 삭제하게 하려고 사생활 보호 침해로 유튜브 측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유튜브는 저런 사유로 영상을 삭제하려면 등장하는 이에 얼굴이 드러나 누구나 알아볼 수 있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준다고 판단할 경우에 자체 삭제를 해줍니다. 근데 매번 말하지만 얼굴 가려주고 음성도 변조했는데 제3자가 네가 누군지 알고 특정하냐고 임마. 심지어 얼굴을 연하게 블러 처리해도 삭제 안 해주는데, 너 정도 가려줬으면 내가 자체 삭제 안 할 시 유튜브는 콧방귀 낀다. 법가다 잡히자 부인하며 여친에게 결백을 주장하고 여친과 전화 끊자마자 삭제하려고 개난이를 떨고 경찰 도착하자 신고자를 저런 사람이라며 하대한 것도 모자라 영상을 신고해서 내리게 하려는 괘씸함까지. 이런 놈의 재판 결과를 모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굳이 내서 이 녀석의 재판을 다녀왔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은 녀석의 구형 재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녀석이 어딨나 봤더니 바로 이놈입니다. 앞에 재판받는 사람들도 어차피 이 녀석 선고 받는 날 같이 선고 받을 예정이니 어떤 선고를 받았는지는 이따 보기로 하고, 우선 이 녀석의 구형 재판 내용을 봅시다. 25고단 3 황카범 피고인. 검은색 정장을 입고 변호인과 함께 피고인석으로 가서 두 손 모으고서 피고인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죠? 95년 1일입니다. 주소, 직업 등 신상에 대해 물은 후 검사 측 기소 의견 진술해주세요. 피고인은 2025년 9월 몇 번 출구에서 계단을 오르던 성명불상 여성의 침속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지금 이 공소 내용이 저한테 잡혔던 108번 범행 영상 속 상황인데, 미수에 그쳤다 이 말은 찍으려 했지만 각도가 빗나가 찍히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범죄에는 미수죄와 기수죄가 있는데, 미수죄는 범행을 실행하려다 실패한 걸 의미하고 기수죄는 실행에 성공했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침입하여 칸막이 넘어 폰을 들이대려다가 피해자에게 바로 적발되어 찍힌 게 없다면 카찰 미수죄고, 피해자 모르게 찍는데 성공하고 나왔다면 카찰 기수죄가 성립되는 거죠. 당연히 미수보다는 기수가 세게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은 24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들의 침속 및 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습니다. 피고인 측 공소 사실 인정하시나요? 네, 공소 사실 모두 인정합니다. 제출된 증거 동의하시나요? 네, 증거 모두 동의합니다. 양측 더 제출하실 자료 없으시죠? 네. 검사 측 구형해주세요. 피고인에게 징역 8월, 교육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 제한 5년 및 증 제의로
이후의 몰수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엥? 구형이 고작 8개월?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다른 초범들 징역 1에서 3년 구형받는 데 비하면 구형이 너무 낮죠? 수개월 동안 찍고 다니다가 인정된 28건의 여죄가 있긴 하지만 저한테 적발 당시 사건이 기수가 아닌 미수로 접수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니 다른 기수 카범이들보다는 낮은 구형량을 받았군요. 좀 아쉽긴 합니다. 피고인 측 최후 변론 해주세요. 피고인은 공소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피해자들에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정신과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겠다는 등의 뻔한 소리니 패스하고 주인공의 최후 변론을 들어봅시다. 피고인, 재판 마치는데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시면 일어나서 하세요. 적어온 걸 꺼내더니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의 행동이 피해자분들의 일상과 마음을 해칠 수 있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제 삶을 깊이 되돌아봤습니다. 매일 제가 저질렀던 행동이 떠올라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곧 결혼할 여자친구가 제가 잘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반드시 달라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며 살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중간중간 기재하지 못해서 빠진 내용도 있지만 사실 안 들어도 무방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나저나 너 그때 억울함을 토로했던 그 여친분과 결혼하는구나. 내 채널에는 예비 신랑이 찍다 걸린 경우도 있고 애기 아빠가 찍다 걸린 경우도 있고 40, 50대 가장이 찍다 걸린 경우도 있는데 넌 이미 예비 신랑 때 찍다 걸렸으니 애기 아빠 때 또 걸리는 일은 절대 저지르지 말고 평생 예비 신부님 떠받들고 살아라. 재판 마치고 선고는 10월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구형 재판은 끝났고 녀석의 선고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재판 라인업 좀 보십시오. 화려합니다. 주인공의 선고 전에 선고받는 다른 피고인들의 선고 결과를 봅시다. 30대 남성으로 피해자에게 본인 계좌가 2시간 정도 점검한다고 하며 나중에 줄 테니 1,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함. 하지만 피고인은 돈을 갚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피해 회복은 되지 않음. 피고인은 돈을 갚을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기는 아니라며 공소 사실을 부인함. 피고인에게 사기 전력 및 이종 전과도 다수 있음. 벌금 1,000만 원 선고. 이 새끼 피해자한테 1,300은 안 줬는데 벌금 안 내면 100일 동안 감방 가니 1,000은 낼지 모르겠네요. 빌려준 사람 돈은 안 주고 지 감방 가는 거 싫어서 벌금은 내면 진짜 벼락 맞을 새끼 아닙니까? 제가 좋아하는 어떤 유튜버분의 엔딩 고정 멘트가 떠오르네요. 사기꾼들 다 뒤졌으면 좋겠습니다. 불출석. 40대 남성으로 이미 구치소 수감 중인 공연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법감. 심지어 피고인은 초중생들 있는 곳에서 법감. 다수의 공연 전과 및 이종 전과로도 실형을 산 전력이 있음. 징역 8월 실형 선고. 공연범들은 공연을 할 때만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성욕이 사라지지 않는 한 뒤질 때까지 할 겁니다. 임종 직전에 팬티 내리고 눈 감는다고 장담합니다. 구속자 방이 아닌 방청석 문 쪽에서 철컹철컹 소리가 나서 보니 덩치 좋고 양팔에 문신 도배한 30대 남성이 사복에 수갑 차고 있음. 돈을 빌린 후 불법하게 사용하고 갚지 않고 튀임. 돈을 갚으라는 피해자에게 되려 협박하는 태도를 보임. 재판 참석하라고 여러 번 고지를 했으나 응하지 않고 잠수 타서 검찰이 직접 잡아서 끌고, 다만 재판 전에 피해자와 합의됨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집유 2년 선고. 돈 빌려서 도박하고 안 갚고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재판도 안 나오고 잠수 타다가 양손에 수갑 차고 꼼짝없이 감방 가게 생겼으니 그제서야 합의하자며 돈 돌려준 씹쓰레기군요.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합의하지 말고 합의 불발로 법정 구속 당하게 둔 뒤 어떻게든 나오려고 몸부림 칠 2심에서 합의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럼 저런 사기꾼에게 감방 경험도 시키고 합의금도 1심 때보다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합의는 천천히. 기억하십시오. 30대 남성으로 카찰 사건인데 구속되어 구치소 수감 중인. 카찰로 감방까지 가기 쉽지 않은데 집유기간 중 재범인가? 아님 수사 중 또 하다 걸린 상습범? 알고 보니 유흥주점에서 여직원을 불찰했다가 걸림. 삭제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폭언 및 폭행을 행사하고 자신도 피해자에게 맞았다고 허위로 진술하기도 함.
누범 기간의 재차 범함, 이종 전과로 실형을 산 전력도 있음.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불허남. 벌금 2,500만 원 선고. 합의 안 됐으면 누범 기간 카찰, 폭행, 허위 진술까지 해서 실형 2년도 받았을 각이었는데 합의가 살렸군요. 희한한 게 불철하다가 피해자한테 걸리면 잘못했다 하고 납작 엎드려서 비는 게 우리 상식 아닙니까? 근데 삭제하라는 피해자에게 폭언도 모자라 폭행까지 하다니. 만취한 상태라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웠던 건지 아님 그냥 개또라이였던 건지 모르겠군요. 20대 남성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여러 명에게 전송한 혐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음.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성적인 촬영물 유포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는 매우 불량한 죄질이기에 실형이 불가피함.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다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음. 와, 대통령 백보다 세다는 생초범 백인데 실형이 떨어졌습니다. 저놈이 찍기만 했다면 집유였겠지만 그보다 더 큰 범죄인 유포를 했기 때문에 초범임에도 실형이 떨어졌군요. 유포가 돼서 온라인에 한 번이라도 노출된 순간 계속 재생산돼서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하여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촬영물 유포는 극악의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그걸 저질러 버렸으니 초범 백도 깨버리고 감방행을 선고받은 겁니다. 이놈이 이제 살 길은 합의밖에 없으니 대출을 땡겨서라도 합의금을 마련해야겠군요. 50대, 40대, 30대 여성들로 50대 여성은 1급 시각장애인이고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업소를 찾은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함. 40대 여성은 그 시술소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며 성매매를 알선함. 30대 여성은 시술소 접객원으로 남성과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됨. 50대 업주는 초범이고 다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임. 구형 재판 때 마지막 할 말에서 원래는 건전한 업소였으나 생활고에 시달려서 나쁜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울면서 말함.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을 참작. 징역 1년에 집유 3년 선고. 40대 카운터 여성은 한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음.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함. 징역 10월에 집유 3년 선고. 30대 성매매 여성은 동종 3회 처벌 전력으로 이번이 4번째 적발임. 다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벌금 100만 원 선고. 성매매는 원래 남성들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자주 나와 처벌 수위가 낮은 건 알고 있었지만 4번 적발해도 100만 원이면 진짜 처벌 수위가 낮긴 하군요. 하긴 서로 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합의한 가해자,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니 끄덕끄덕입니다. 오늘 카찰범 선고 엄청 많네요. 30대 남성으로 지하철 승강장에서 집톡을 5회 촬영함. 피고인은 전에도 동종으로 기소유예 받은 전력이 있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함. 다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벌금 800만 원 선고.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범하다 일로와 당하는 딱 우리 채널에 자주 보이는 카범이입니다. 치이면 웬만해선 집유 선고를 할 텐데 5건이라 그런지 벌금형을 선고받았군요. 60대 남성으로 사우나에서 알몸으로 수건을 덮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수건 위가 아닌 속으로 넣어 직접 만짐.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비슷한 전력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전력이 있음. 다만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안 하겠다는 태도를 보임. 징역 10월에 집유 2년 선고. 왜 또 집유인 건지 판사가 말을 안 해서 듣진 못했지만 집유 전력이 있음에도 또 집유를 받은 거 보니 마지막 집유 선고를 받은 지가 오래됐거나 아니면 피해자와 합의가 됐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닌가 싶군요. 그나저나 수건 속으로 손을 넣어서 만질 생각을 하는 것도 놀라운데 그걸 실행에 옮기다니. 같은 남성을 만진 거라 진짜 죽도록 맞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나이 60 넘고 깡따고 하나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의 주인공 차례가 되었습니다. 2025고단 3 황카범 피고인. 오늘도 검은 정장을 입고 와서 두 손 모으고 서고 간단한 신상 질문을 한 뒤 피고인 성폭 특별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공소제기됐습니다. 불법 촬영은 누구든지 나도 모르게 성적인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법으로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수개월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교육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검찰 구형이 8개월이어서 당연히 집유 생각했기에 뭐 전혀 놀랍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원 신분이라 사회봉사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 큰데 80시간 정도라도 넣어줬으면 좋았을 걸. 그게 좀 아쉽군요.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올라온 151번 카범이입니다. 오늘 주인공 카범이랑 거의 비슷한 기간 동안 거의 비슷한 수법으로 범했습니다. 이 녀석은 17건이 인정되어 처벌받았고 오늘 카범이는 28건이 인정되어 처벌받았죠. 왼쪽 카범이가 11건이 적게 인정되어 처벌받은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었나요? 11건 적게 인정된 이 녀석은 징역 8월에 집유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오른쪽 카범이는 더 많이 인정됐음에도 징역 6월에 집유 2년이 끝입니다. 참고로 둘 다 생초범인 것도 같고 수법도 비슷한데다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같지만 판사를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처벌이 이렇게 달라지는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말씀드렸던 대로 집유 선고에서는 사복 명령 있고 없고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오른쪽 카범이가 만약 160시간 봉사 명령을 받았다면 회사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20일을 빠져야 되니 죽을 맛이었을 텐데 판사복이 있어서 사봉 빠진 집유를 선고받았으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겠군요. 그래도 뭐 보호관찰이 붙어서 좀 귀찮기는 할 겁니다. 생활하면서 보호관찰소에 보고해야 할 것도 생기고 심지어 보호관찰소 직원이 불시에 집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녀석이 만약 재범이라 법정 구속됐으면 결혼도 날아가고 직장도 날아가고 인생 쫑났을 텐데 그래도 초범이라 결혼과 직장 둘 다 지키게 됐습니다. 근데 최소 2년간은 손이 근질거려도 절대 참아야 할 겁니다. 단 한 번이라도 하다 걸리면 외상했던 6월의 플러스엔까지 최소 1년은 감방 가야 돼서 이혼당하고 인생 망할 테니까요. 재판받고 가는 예비신랑 카범이 얌마 너 지금 영상 보면서 씩씩거리고 있을 텐데 애초에 그런 병신 같은 짓 안 하고 다녔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고 또 잡힌 다음에도 그딴 태도로 나오지 않았으면 만들어지지 않았을 영상이다. 다 인정하고 얌전했다면 영상으로 박제도 안 됐을 거고 재판 영상 같은 건 더더욱 만들어질 일이 없었다는 거지. 근데 누굴 탓하겠냐. 네가 뿌린 씨앗을 네가 거둔 건데. 그리고 이런 너도 거두어준 예비 신부한테 평생 감사하며 또 상처 주지 말고 살아라. 네 은인이다. 여기서 내가 무서운 얘기 하나 들려줄까? 아까 영상 초반에 억울하다고 여친 불렀다가 온갖 언론의 기사로 도배된 멍청한 카범이 살해봤지. 근데 네 영상 올라오고 어디서 연락 왔는지 아냐? 무려 공중파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다. 네 사건 원본 영상을 받아서 방송하고 싶다고 말이야. 내 입장에서는 채널이 공중파 타고 구독자도 늘릴 수 있는 기회인데 거절을 했어. 왜인 줄 알아? 바로 네 여친 때문이야 임마. 병신같은 짓거리 한 남친이 공중파 방송에 나오면 출연진들이 불찰이 직장 업무래요. 어이가 없습니다라며 조리돌림하는 게 전국에 생중계될 거고 내 채널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수많은 시청자가 볼 텐데 그럼 그날 갑자기 연락 끊긴 너 따위를 걱정하던 네 여친이 너무 불쌍하잖아. 네가 영상 신고 갈기고 지랄냄병에서 방송국에 공론화시킬까 하다가 죄 없는 네 여친 생각해서 꾹 참고 거절했다 임마. 이 새끼 아 존나 다행이다 라며 안도에 한숨 쉬는 거 보이네. 사회봉사도 안 붙은 집유 선고로 선처받아서 사랑하는 사람과 직장 둘 다 지키게 됐으니 정신 차리고 살아라. 또 출퇴근하면서 병신 같은 짓 하다가 걸리는 순간